안녕하세요. 모아모아 황모아입니다. 시험 잘 보셨죠? 진짜 죽 썼다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죽 많이 썼죠? 상당히 어렵다라고 뽑으면은 건축전기 역사상 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문득 보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엄청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교시 문제 먼저 볼게요. 어떻게 살펴보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쉽다라고 하면요. 관연도 있죠. 관연도의 비중에서 얼만큼 많이 나왔냐라고 우리가 쉽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관연도에서 안 나왔다. 어려운 거죠. 자, 일단 보자. 불평형 고장계산의 대칭 좌표법. 뭐 이 정도면 한번 풀어볼 만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평형 부하인 경우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수식으로 설명하라는 거. 쉬울 것 같은데도 상당히 고민을. 이거인가? 이거 뭐 수식 한 줄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민 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요. 뭐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뭐 기초 문제죠, 기초 문제. 자, 그다음에 4번에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감리를 도면 그리고 나서 설계감리 받아라 라는 거. 이 문제는요. 대상을 쓰래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것저것 쓸 수 있지만은 대상 쓰라고 하니까 실제 이 업무 보시는 분만 풀지 않았을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5번에 특수장소예요. 특수장소 어떻게 해요? 대충은 쓰지. 근데 특수장소 정의를 쓰려니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자, 6번에 도로조명의 기능과 운전자에 대한 휘도 기준이라는 거. 도로조명의 기능 뭐 이것저것 썼을 것 같아요. 잘 보여라, 안전해라, 쾌적해라. 그 다음에 휘도는요? 쓸 거 없지. 보니까 터널 휘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문제는 한번 써볼 만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죠. 자, 7번 문제 보니까 자가용 수전 설비에서 사용 전 검사의 시험 성적서가 필요한 전기 기기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답 보면 좀 황당할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안 봤잖아. 그렇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실제 그 업무를 보신 분들은 대상 기기의 시험 성적서 제출하면서 한번 써볼 수 있지만은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못 썼겠죠. 그래서 어떤 실무적인 기반을 한 실무 좀 하신 분들은 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죠. 의료장소에서 비상전원 공급. 이거는 기본 문제예요. 의료장소의 비상전원 공급 규정은 우리가 KSC, IC도 있고요. 또 어디 있죠? 전기 판단 기준 있죠. 그것까지 같이 꼭 정리 꼭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필해설비 접지선 굵기예요. 이것 좀 많이 해놨는데 좀 아쉽죠. 왜요? 뭐가 나왔어요? 그냥 접지선 굵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됐는데 갑자기 앞에 나동선과 지부전선 하니까 나동선과 지부전선 같이 넣어야 되는 그 K값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겠죠. 자, 그 다음에 특고압 설비에서 2회선 수전하는데 가공선로에서 특고압 중선선 가선 날아가는 선을 어떻게 시공할 거냐라는 문제였는데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제 송배전 쪽, 이쪽 배전선로 쪽 시공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대충은 아세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 범위였고요. 그 다음에 공통접지, 통합접지의 접지 측정 방법이야. 이건 몰라도 썼어야죠. 왜요?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번 우리 뭐 3단자법 정 쓸 거 없으면 위너 사전곡법이라도 놓고 한번 우겨봤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이 문제 재밌게 썼을 것 같아요. 아마 1년차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썼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 썼을 것 같아요. 디맨드가 나왔네요.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치. 디맨드 컨트롤. 분명히 많어. 자, 전력수요 관리제도가 뭐냐?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에너지 관리 정책 좀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지만은 아마 그래도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13번 문제예요. 소방 펌프용을 Y델타 하는데 왜 전류가 3분의 1로 줄어드네요. 그쵸? 그냥 우리 간과하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문제들이 이런 문제 9번 문제나 13번 문제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간과하고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갔는데
그 하나하나 아이템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 좀 많이 해보셨겠죠. 그래서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보면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 1교시에서요. 1교시에서 한 최소 6문제 이상이 기존 관연도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보통 정도고요. 나왔다 그러면 보통 정도인데 만약 8문제 나왔다. 기본 문제가 그러면 이제 엄청 쉽다라는 거죠. 만약에 4문제가 나왔다. 딱 4문제가 풀 수 있고 도저히 나머지는 처음 보는 문제들이라고 하면은 엄청 어려운 거죠. 자, 동그라미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있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동그라미를 어떻게 쳤어요? 이렇게 쳤지. 이건 뭐예요? 한 3회 이상 출제된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매우 쉽다라고 갔는데 지금 그런 동그라미 이거 하나 있겠네. 이런 문제들, 이런 기본 문제 들어갔는데 어려웠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자, 이게 이제 1교시였고요. 자, 2교시 한번 볼게요. 자, 2교시 문제 보시면은 좀 풀만한 게 좀 있어요. 자, 봤더니 첫 번째부터 황당해요. 합성 수지간, 금속간, 가요전과 특징과 시공시 유의사항이라는 거죠. 아까는 우리가 설계 감리하시는 분이 득봤다면 이번에는요. 시공 좀 해보신 분을 그래도 한번 써볼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어려웠죠. 네, 어려웠고요. 기능사 문제 있는데. 자, 그 다음 PLC예요. 전기 전공하신 분들 한번 써볼만 했을 것 같아요. 전기 전공하신 분들은 한번 써볼만 해 문제. 자동 제어 문제. 어렵지는 않아요. 팩트는 구성 요소가 뭐냐. 그건 PLC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번 써볼 수가 있었고요. 설치 시 유의사항이 좀 어려웠죠. 설치할 때. 그러면 이제 시공에 좀 경험해 보신 분들, 자동 제어 쪽, 전력 자동 제어 쪽 하신 분들은 조금 썼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락전력 계산이에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단락전력 계산 때문에 말아먹은 사람 많이 있어요. 왜요? 한 번도 같은 문제 유형이 출제가 안 되죠. 엄청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단락 전류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으면 다 풀었을 건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락 전류가 붙었지. 일선 지락 전류 잘 계산 안 차나요? 왜요? 단락 전류를 우리가 차단기구 하려고 계산하다 보니까 많이 구하는데 지락 전류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단락 전류인데 지락 전류가 붙으면서 어려워졌어요. 분명히 이거 공부 좀 하신 분들 잡았을 것 같은데 선수급들 단락 전류 계산 체질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점수가 어떻게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요. 삼상 농용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용 및 전력 절감용으로 인버터를 쓴다. 그러면 인버터 시스템 적용 시 고려사항을 인버터와 전동기로 구분하래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뭐 인버터의 특징, 구조, 뭐 전력형, 전류형, 전압형, PWM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고민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는 쉬운 문제는 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5번이에요. 누전 화재 경보기. 설치할 종류와 시설 방법 쓰라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이 정도는 한번 풀어줬어야 되는. 자, 6번에 다음 조건 적용해서 단선 결선도 작성하고 사용되는 주요 기기 쓰시오라는 문제예요. 이건 풀으셨어야 돼요. 왜요? 출제자가 주고자 하는 의도가 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것만 하면 그렇게 뭐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세 문제를 잡고 나머지에서 이제 뭐를 잡냐, 얘를 잡냐, 얘를 잡냐, 얘를 잡냐 해가지고 판별이 좀 났을 것 같고 만약에 PLC를 전에 해보신 실무를 안 해보신 분이라고 이렇게 X하고 났으면요 이제 문제 선택폭이 좀 줄어들겠죠. 그럼 얘를 썰을 풀든지 얘를 썰을 풀든지 아니면 얘를 풀든지 고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2교시도 보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좀 판별이 나고요. 자, 3교시 복구야. 3교시. 자, 동력 설비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전원 공급, 전동기, 부하 사용 측면 각각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것도 기본 문제 뭐 정도 되고요. 자, 5번, 2번에 콘덴서 계산 문제인데요. 문제는 풀어놨는데 그래도 설명드리기 싫을 정도로 좀 많이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걸 이런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좋겠지만 실제로 처음 보는 계산 문제 좀 푸시면서 개념 딱 잡히신 분이 처음에 시간 내에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개념 잡기도 좀 애매모호하고요. 자, 3번 문제예요. 병렬운전 드디어 나왔어요. 맨날 나왔죠. 병렬운전은 이리저리 많이 나오는데요. 가능 불가능한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래가지고 델타 y, y 이렇게 이거 바뀐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제 뭐 각변이 위상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10점짜리 단답 나왔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었지만은 단답이 아닌 상태에서는 좀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왜요? 이걸 가지고 25점짜리를 써야 되는데 개념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자, 4번 보자. 고조파 나왔어요. 어이, 고조파 쉽다. 병렬운전 나와서 병렬운전 쉽다라고 덤벼봤더니 안에 들어가니까 어려워요. 고조파도 마찬가지로 우리 맨날 고조파 정리하는 거 뭐예요? 고조파의 정의, 영향인자 영향, 관리 기준, 또 뭐야? 뭐 대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얘는 뭐 나왔어요 지금? 그죠? 변압기와 회전기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25점짜리 남았어요. 그죠? 그럼 또 이것도 고민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정확히 답을 쓰기에는 얘도 좀 어려운 문제였고 얘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왜냐면은 이제 변압기만 가지고 한 페이지를 써야 되고요. 최소 회전기를 가지고 한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쓸 말이 별로 없잖아. 단답 정도면 했으면 얘도 단답이고 얘도 10점이었으면 충분히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요. 감리원 배치 기준 쓰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실제로 설계감리니 감리원 배치니 우리가 안전공사 업무를 보신 분들, 아까 사용전 검사에 승인서 제출하는 거라든지, 즉 업무를 보신 분들은 풀 수가 있었는데 이 업무를 안 하신 분들은 시험 문제로 가지고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6번에요. 판단 기준에서 전멸 장치와 타이머 스위치 시설 기준 쓰래요. 이제 대기 전력 떨어졌나 보네. 대기 전력과 계속 비스무리한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막상 쓰려면은 상당히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들. 이제 썰은 풀었겠지. 근데 이제 답에 얼마나 좀 정확성이 있냐라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교시가 어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렇죠? 일단 한 문제를 던지고 이건 이제 무조건 기본으로 잡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하나, 둘, 셋, 네 개 고민해봤는데 만약에 얘를 던졌으면요. 2개 던지고는 이제 들어가야지, 써야지. 그렇죠? 그러면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자, 회전기기 썼어요. 변압기 영향, 고주파 영향 썼는데 얼마나 안쪽 내용들이 깊이 들어갔냐 해서 점수가 좀 판별이 나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3교시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고요. 자, 4교시 볼게요. 이제 3교시 보고 집에 가려다가 점심 먹고 집에 가려다가 꾹 참고 갑자기 3교시까지 넘어가는데 에이 똥 밟았다 집에 갈 거라다가 그냥 3교시 끝나고 집에 가신 분이 있는 반면 4교시를 딱 넘어오니까 어때요? 좀 이제 기분이 좋아요. 자, 기본 문제 기초 문제 나왔어요. 피지법, 알지법은 어떻게 해요? 100문제 선에서 들어가죠. 근데 항상 제가 이 문제 보면은 설명드리는 게 주의하자. 여러분 피지법, 알지법 하면 뭐 생각나요? 어떤 거? 그쵸? 공식만. 공식 어렵다. 여러분 이 문제는 공식 쓰기 눈 문제가 아니에요. 예. 실무적으로 참 중요하고요. 근데 이 문제만 보면 공식 써요. 어떤 분은 그냥 PG1 공식 하나, PG2 공식 하나, 밑에 팩터 쭈르륵 쓰고 RG1 공식 하나, 이거 아니에요. 얘는 공식보다도 피지법이 갖는 의미, RG법이 갖는 의미를 좀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두 번째, 10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의 조명 설계라는 거죠. 잠시 후에 문제 좀 풀어보면서 우리 조명 설계 개념 좀 잡아볼 건데 우리가 조명 설계 이 정도는 좀 기본으로 좀 해야 되죠. 만약에 대형 병원이 아니라 경기장이 나왔든 축구장이 나왔든 뭐 실내 경기장이 나왔든 초고층 빌딩이 나왔든 뭐 아트리움이 나왔든 어떤 건축물이 나와도 다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것은 솔직히
기본적인 문제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율차동 계정기 나왔어요. 얘도 좀 해놓으셔야죠. 근데 많이들 안 해놨죠. 왜요? 비율차동 계정기 좀 해놓고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제 다음 나올 건 뭐예요? 정정 해놓으셔요. 정정. 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계정기 정정이 안 해봤잖아.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전력 케이블 화재 원인과 대체. 이건 뭐 기초 문제가 되겠죠. 자, 뱀스 나왔어요. 뱀스 나왔는데 뱀스 나와서 드디어 쓴다라고 딱 들어갔는데 뭐가요? 개념을 쓰래요. 기본 문제, 기본 문제요. 그 다음에 필요성이야.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갑자기 뭐래요? 공공기관 의무화 설명하래요. 그 다음에 확인, 설치 확인 어떻게 잘했는지 몇 등급 썼는지 확인하래요. 여기서 막혔겠죠. 그치? 이런 형태가 뭐냐면은 두 개는 알고 두 개는 버리고. 그래서 뱀스라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처럼 어떤 하나의 획기적인 에너지 전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꼭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분명히 쉽긴 쉽지만은 반절은 어려웠다. 자, 그다음 6번에 SPD 나왔어요. 자, SPD 접속 형식에서 1등급, 2등급, 그다음에 이건 좀 해놓으셨죠. 근데 접속 형식을 어떻게 풀 건가가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보호 모듈별 공침 방전 전류와 인펄 전류 설명하시라고 하니까 조금 깊이 좀 들어가신 분들 풀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사항 가지고 풀 수 있었겠지만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4번 문제 볼게요. 일단 PGRG는 잡아야 되겠죠. 잡은 상태에서 조명 설계 잡고요. 보통 뭐 한 2년 차 공부하신 분들, 1년 차 이상 열심히 1년에서 2년 공부하신 분들 이놈 잡고요. 또 이놈 잡고요. 이놈은 아이 귀찮아서 안 했네라고 들어가고요. 이놈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고르는 거지. 하나, 둘, 원, 투, 쓰리 해서 나머지를 골랐을 것 같죠. 그래서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비스무리한 자료에서 비스무리한 교재를 가지고 비슷한 자료 놓고 거의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뭐 다양하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이제 본인 전공, 본인 하는 업무,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본 것들, 그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4교시 빼고는 나머지는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총평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각 교시별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